인터넷에 올라온 고민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인데 손정혜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고민? 고민을 올린 주부는 고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둔 이제 평범한 주부입니다. 예. 이 고민녀는 남편이 있는데요. 고민녀와 남편 모두 다 이제 전문대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연애 결혼했고 평범하게 생활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시동생은 이제 대학원 석사의 대기업을 근무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예. 동서도 이제 박사학위를 받아서 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 자체만으로는 어떤 문제가 될까 과연 글쎄 손정혜 변호사님 글쎄 뭐 시댁 식구 가족과의 갈등인가요? 문제는 시아버지의 어떤 성향, 철학 예. 때문인데요. 이 시아버지가 옛날에 이제 학교 제대로 못 나오신 분들 많은데 이제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신 부분 때문에 평소에 학벌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으신지 뭐 열심히 사셔서 상당한 부도 축적을 해서 한 수십억대 자산가라고 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나는 공부를 못했으니 자녀들이 굉장히 공부를 좋은 학벌을 갖기를 굉장히 원하셨다라고 합니다. 예. 특히 장남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았는데 장남이 생각보다 이제 공부에 대한 어떤 열의를 보이지 않고 전문대에 가서 실망을 하셨다는 것이고요. 장남이 또 연애에서 데려온 며느리도 이제 전문대라고 실망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둘째는 반드시 좋은 학벌 좋은 며느리랑 결혼시키겠다라고 해서 예. 선까지 봐서 박사학위를 받은 며느리를 들였다라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둘째 아들은 또 공부를 잘했다라고 합니다. 예. 일단은 외견상으로 보기에는 이제 첫째 아들 부부하고 둘째 아들 부부가 학벌에서 조금 차이가 나니까 이것 때문에 시댁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고민인 것 같아요. 이분의 얘기는. 그렇죠. 예전에 부모님 세대에는 사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굉장히 고학력인 시절이 그랬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 나는 가난해서 공부 못했지만 자식들은 잘해야지라는 한풀이 차원에서 하셨을 텐데 사실은 뭐 사위감만 보는 게 아니라 며느리감도 학벌을 많이 보지요. 이세가 똘똘한 애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맞선 봐서 결혼했는데 저희 오빠들이 공부를 되게 잘했습니다. 거의 KS 마크 예. 경기 서울대. 그래서 똑똑한 집안 딸인가 보다 하고 착각을 하시는 집안도 좀 있었어요. 근데 고를 때는 고르셔도 되는데 예. 결혼을 허락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차별을 두신다라는 건 아마 이 사례 주인공이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어르신들께서 이제 이런 경우들이 이제 왕왕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안진영 기자님 실제로 이제 두 명의 며느리가 있는데 조금 더 고학력인 며느리에게는 더 잘해주고 첫째 아들 부인에게 좀 못해주고 이런 일이 벌어졌었나 봐요. 네, 이 고민녀가 직접적인 사례까지 전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민녀가 결혼할 때는 적당한 아파트를 마련해 줬다고 하는데 이 동서가 결혼할 때는 방 4개, 40평대 신축 아파트를 게다가 공동 명의로 해줬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를 보면은요. 고민녀는 결혼을 할 때 예단비, 혼수까지 다 해갔지만 예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반면 동서는 어땠을까요? 예단은 보냈는데 전액 돌려보내시고 게다가 새 차와 다이아몬드 세트, 골드바까지 이 사돈에게 보내셨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사례입니다. 고민녀는 시댁에 가면은요, 거기 여기서 일을 하는 가사 도우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설거지 등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동서는 시댁에 가면은요, 이 손은 공부하는 손이라면서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니까 고민녀가 이걸 보고 있으면은 속이 터질 만도 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만 보면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일단 이제 고민을 토로하신 분이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적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 실제로 이제 뭐 시댁에서 이런 경우를 당하면 고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뭐 자식들 중에 더 이쁘고 안 이쁜 자식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이렇게 표현하게 표현까지 하면서 하다 보면은 예. 오히려 자녀들이 더 갈등하고 반목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다 귀한 자식이잖아요. 학벌이 뭐 예.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특히 학벌의 격차가 있을수록 더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표현하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이게 다 정서적으로 상처가 돼서 감정이 골이 깊어집니다. 예. 하재건 평론가님 예. 어때서 이 사례를 보시죠?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시아버지께서 예. 굉장히 한이 맺히신 것 같고 사실 우리나라 과거의 학력차별이라든가 학벌차별이 심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 잘못된 사회 문제 때문에 그 이 마음속에 응어리가 생기신 건 이해는 가지만 예. 그거를 자식 세대한테 이렇게 눈에 띄게 사실상의 차별을 또 하는 것이거든요. 예. 이러면 고민녀 입장에서는 너무나
또 이게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자기는 시댁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동서는 또 공부하는 손이라고 시부모가 떠받들어 주고 있으면 예. 정말 이거는 그 어떤 아, 마음속에 공부하는 손. 트라우마가 예. 생길 정도 사건인데 그런데 이 시아버지가 그렇게 마냥 차별만 하는 것은 아니고 예. 고민녀 부부한테 또 조건을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대학에 가라. 편입을 해라. 전문대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아. 4년대 편입을 해라. 아니면 대학원까지 가라. 라고 해서 만약에 대학원을 나오면 차도 사주고 큰 집으로 옮기게 해주겠다. 이렇게 또 제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고민녀 이야기는 뭐냐면 예. 그것을 생각을 안 해본 바는 아니나 이미 아이까지 낳고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 어떻게 지금 대학에 다시 가고 대학원을 가겠느냐. 비현실적인 말씀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진짜 고민스럽네요. 이미 아이가 고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는데 다시 한번 공부를 해가지고 4년제 대학을 가보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글쎄요, 안진종 기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녀들이 또 있고, 네. 그러면 자녀들 학업에 뒷바라지를 열심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안 그래도 고민녀도요.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 손자 세대에서는 이런 차별을 끊어야겠다 싶었겠죠. 예. 그래서 큰애, 현재 고등학생인 큰애는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역시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갑작스럽게 예. 공부를 막 시킨다고 이게 성적이 한 번에 오르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모로 봤을 때 이런 컴플렉스나 학력 차별이 대물림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 고민녀의 고민이 정말 클 것 같습니다. 아이들 뭐 대학 좋은 대학 보내는 게 뭐 마음대로 되나요? 그런데 손정희 변호사 여기서 끝이 아니라면 진짜 고민은 따로 있다면서요? 진짜 정말 못 참겠다라는 차별을 이 고민녀가 털어놨는데요. 예. 지금까지는 참았다. 그런데 이 시아버님께서 이제 실버타운을 알아보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산 정리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유산을 나눠주는 기준도 일반인과 다른 기준으로 이 동선에는 애들이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시켜야 되니까 좋은 건물 이것저것 주시려고 하시는데 예.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냥 남는 거 주실 듯하다. 유산 뭐 주는 사람의 마음이긴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직 그렇게 한 건 아니고 그렇게 할 것 같다라고 이제 고민하시는 분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박선호 실제로도 첫째하고 둘째하고 이제 본인이 내 재산이니까 아까 수십억 자산가라고 했거든요. 네네. 내 재산이니까 내 맘대로 이렇게 재산을 나눠줄 수 있는 겁니까? 예,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살아계실 때 나눠주는 증여가 됐든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통해 나눠주는 유증이 됐든 우리나라는 사적 재산의 소유와 처분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차등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예. 상속인 중에서도 내가 나중에 이 정도 상속분은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이 기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자신이 상속받을 상속분의 2분의 1은 초과 상속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예. 피상속인이 자식별로 차등해서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 그 자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아, 그럼 그 이후에 뭔가 법적인 조치를 예, 돌아가시고 난 다음 초과 상속받은 자를 상대로 예. 그 초과 상속받은 그 금액 중에서 내가 원래 상속받아야 될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류분 예. 반환 청구를 통해 구현해내는 방식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이제 고민이 생기니까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 주변에도 먼저 이런 얘기 고민들을 털어놨겠죠. 남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참 슬프게도 고민녀가 이제 가족 사이에서는 고민녀의 편이 아무도 없어요. 남편 같은 경우에도 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뭐 어떻게 아버님 뜻인데라고 하고 아, 그래요? 시어머니께서는 진즉에 잘하지 그랬니? 근데 이 잘하지 그랬니가 효도로 잘하지 그랬니 게 아니라 공부 좀 잘하지 그랬니? 뭐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고민녀가 제 동생이나 조카라면 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이제 동생 부부가 큰 건물 이것저것 받는다 하지만 최근 상황에서는 건물을 많이 받는 게 기쁠 일이 아닙니다. 근데 종부세 어마어마하게 내야 되고요. 증여세, 상속세 장난이 아니거든요. 꼭 많은 자산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다 누리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현재 갖고 있는 것만에서도 좀 행복을 찾는 게 낫지 않나. 물론 차별을 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참기 어려운 일이지만 예. 그냥 묵묵히 계실 일은 아니긴 하나 일부러 그거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좀 안 받으셨으면 합니다. 예. 이제 사연이 본인의 사연을 이제 인터넷에 올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누리꾼들도 이런저런 얘기를 할 텐데 하지만 선생님 뭐라고 누리꾼들 반응은 어때요? 이제 고민을 호소하고 있는 며느리가 엄청나게 속이 상하겠다. 예. 그렇게 공감하고 있는 반응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조금 의외로
비판하는, 그러니까 시아버지의 편을 드는 여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떠한 의견이냐면 시아버지가 당신이 버신 돈 마음대로 쓰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장남한테, 그러니까 고민녀 부부한테 아무것도 안 준 게 아니라 집은 사준 거 아니냐. 아. 아는 대로 또 해줄 건 해준 거 아니냐. 그리고 무조건 안 준다는 게 아니라 공부하면 차도 사주고 집도 넓혀준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좀 고질병인데 학력차별, 학벌차별 예. 이런 게 집안 내에서까지 현 시대에서 벌어진다고 하니까 저는 좀 예. 씁쓸한 사건입니다. 글쎄요. 그렇다면 안 기자님 어떻게 시아버지 편을 드는 의견도 좀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이게 얘기 들어보면은요, 왜 부모도 봉양을 더 많이 한 사람이 나중에 유산을 더 받는 게 맞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력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다만 자식 세대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환경을 딴 아이가 나에게 기쁨을 더 줬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난 이 아이에게 더 주고 싶어라고 얘기하면 시아버지 말도 딱히 틀리진 않거든요. 예.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 고민녀가 이렇게 갈 때마다 차별받는 게 싫어서 나 더 이상 시부모를 보고 싶지 않아요 하면은 가지 않으면 스트레스도 안 받을 수도 있는데 반대로 상속은 받고 싶은 거잖아요. 나 상속도 필요 없으니 더 이상 그런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아닌 상태고 예. 받을 건 받겠는데 하지만 스트레스는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누리꾼들이 이거는 시아버지도 충분히 입장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상반된 의견이 인터넷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